자, 시트명 정보 2 보지는 122. 어, 1번 문제가, 번호 A사에서 A12 영역은 수강 코드 대시 시퀀스 넘버로 나타내시오. 표시에 A 둘둘둘둘 5-5-1 셀 함수 사용 n% 연산을 제외한 사칭 연산은 사용하면 안 돼. 셀 함수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필기할 때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릴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 할 겁니다. 우리 저기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일련 번호라는 용어 있죠. 그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퀀스 넘버, 일련 번호. 그러니까 여기 1-1-2-3-4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 중에 여기를 1, 2, 3, 4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찾기 참조 2에서 한번 하셨고요. 찾기 참조 3에서 또 어제도 하셨죠. 어제 안 했어요. 텍스트에서 했나요? 아, 텍스트에서 했고. 잠깐만요. 텍스트에서 했네. 죄송합니다. 텍스트. 이거 기억 안 났어요? 1, 2, 3, 4, 우리 7, 1년 번호 표시하신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분들이 좀 꼼꼼하지가 않으신데. 그 다음, 여기 1, 2, 3, 4, 5, 6, 7, 8 한 거 했잖아요, 이거. 이것도 했잖아요. 이거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그러면 이걸로 하나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했다. 아이고, 아이고, 로. 가로 열고 없이. 해당 셀의 열번호 4. 그러면 4,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1, 2, 3, 4, 5, 6, 7로 나오니까 지금 현재 값에서 얼마를 빼줘야 됩니까? 3을 빼줘야 된다. 이제 이건 보이시죠? 이런 거 정도는. 그럼 이렇게. 저 앞에 뭐 대시가 있어야 된다. 대시, 연결, 이렇게. 요거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강 코드는 있으면 여기 있죠? 수강 코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연결, 나머지 데이터. 그럼 H12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아, H2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수강 코드는 어느 위치에 가든가, 어느 셀에 가든 간에 똑같은 수강 코드를 참조해야 되겠죠? 절대. 자동차기 한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위로 갈게요. 자, 2번인가요? 자, 마무리 안 되잖아요. 마무리 되겠죠? 자, 주민번호 C4에서 C12 데이터 확인하시고, 저렇게 생겼네요, 데이터가. 여덟 번째 자리가 홀수이면,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자리는 성별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수이면 남, 짝수이면 여러 표시하시오. is odd if mid 함수 사용.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쨌든 성별 코드를 뽑아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홀수인지 짝수인지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is, odd, is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어. 아, 이제 ODD가 있고, 이제 2번이 있었잖아요, 아까. ODD 홀수입니까? 지금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문제 충실하게 그냥 진행할게요. 이제 OD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맞다, 틀리다 대답하겠죠. 그럼 true, false가 나왔네요. 무슨 함수? if 함수 생각나시죠? 이제. if 자, 어떻게 작성을 하든 간에 여기 트루포스만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 들어가는 조건도 있지만 비교 연산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조건도 있다. end 함수나 o 함수, 아니면 이제 odd 이런 함수들. 자, 이꼴. 아, 죄송합니다. 콤마.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홀수니까 1, 3. 뭘 의미하는 거죠? 남. 남자 아니고 남이었죠. 남. 남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라는 문자 표시를 하라. 가로 닫고 엔터. 이게 이 내용의 정답이긴 한데, 잠깐만요. 우리 조금 난이도를 좀 높일까요, 이 식을? 레프트, 미드, 라이트의 함수는 결과값이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산술 연산식에 작성되거나 숫자를 요구하는 자, 이저 오드라고 하는 함수는 짝수 홀수를 물어본다는 건 이 인수 안에 이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여야죠. 응? 넘버여야 하잖아요. 숫자. 그런데 이 녀석은 근본적으로 문자라 그랬잖아요. 숫자 형태의 문자죠. 그 단, 요런 예외 조건 때문에 숫자를 요구하는 함수에 작성이 되어버리면 이게 숫자로 바뀌어버린다. 라는 조건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는 거고,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뭐,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기억나십니까? value. 까지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value. 미드 앞에다가, 미드 앞뒤로. value.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3분 드릴게요. 타의 3번 하세요, 3번. 자석 해보세요, 자석. 문제 내용 읽어보시고. 일단 문제대로 그냥 진행하세요, 문제 있는 대로.
다 됐으나요? 자, 일단 연도를 뽑아와야 되겠네요. 레프트 함수가 있으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 이 값이 문제에 이번에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내용 모르면 문제 못 푼다고 그랬죠.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죠. 이제 2번. 아,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끝 아닙니다. 제가 딴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어? 한 것 같은데. 딴 이야기 할 건데 잠깐만요. 이 문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트루폴스가 나왔네요. 짝수입니까? 맞으면 2분단. if, 콤마, 2분단. 그렇지 않으면 1분단. 그게 무리 없죠? 자, 밸류 함수 추가하면 어디다가 밸류를 붙여야 되는지는 또 파악되시죠, 이제. 응? 이제 자, 이거 뭐 한번 붙여보시고요. 한 번 더. 자, 잠깐만요. 요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혹시 짝수의 정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짝수란 시적 표현 쓰지 마시고 수학적으로 이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저 혼자만 됐습니까? 이게 짝수의 정의입니다. 홀수의 정의는 뭡니까 그러면?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를 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무슨 함수가 필요합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무슨 함수? MOD.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해. 뭐 성별이 되든 이게 되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를 그냥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나만 더 해드리면 그리고 이건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문자. 이걸 완벽하게 뭘로 바꿔놓고 싶다고요? 숫자. 그다음 이 숫자가 나눴을 때 피제수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이런 값들이 존재하겠죠. 이게 0이냐? 어? 아, 이게 짝수 개념이죠. 아, 0.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if 2분단 1분단 그만합시다. 더 이상 뭐 확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확장을 시킬 수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방금 성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 1일 때 무슨 값, 자 성별 같은 게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1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성별 코드 뽑았을 때 미들 통해서 뽑았을 때 1일 때 뭐?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1, 2, 3, 4, 1년 번호예요. 대형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네요. 무슨 함수? 추정함수. 이제 추정함수는 문제, 그냥 여러 가지 내용을 풀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정리는 제가 해야 될 몫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건 나의 몫이고, 여러분들 이걸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아, 아니군요. 하나 남았군요.
자, 4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같이 할게요. 아, 거기 있는 아마 제가 같이 하는 이유는 제가 거기 있는 함수 타입이라는 함수를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할인율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디서? 어? 정확하게 할인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여기인가 봅니다. 그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값을 가지고 여기 넘어가려면 뭘 알아야 되죠? 할인 대상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원본에 보니까 할인 대상자가 없네요. 뭡니까? 구분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됐습니까? 그럼 원본에서 뭘 들고 넘어갈 거죠? 표가 두 개 있으니까 구분 값을 들고 넘어가서 할인 대상자를 비교하겠죠. 비교 방향이 아니죠. 수직 방향이죠. 거기에 대응되는 수강료 값을 가져와서 할인율세에 나타낼 겁니다.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여기까지는 알아서 적으셔야죠, 이제. 누가 밸류 찾는 값 구분, 콤마 상대 참조,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할인율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F4번까지 조정, 콤마.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수강료 할인율이 필요하다. 수강료 할인율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이다.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네요. 2, 콤마. 비교 실질은 할인 대상자 문자 비교네요. 그러면 정확히 일치, 폴스. 뭐 여기까지는 하셔야죠. 샵NA 왜 에러가 떴죠? 일반이라는 내용을 들고 여기가 넘어갔다 오니까 일반이 없죠. 그래서 에러 뜬 거죠. 그러면 에러입니까? 아니, 에러라면 무슨 값 표시? 에러인 자리에 할인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할인 안 해줄 거죠. 그러면 무슨 값 표시하면 됩니까? 일단 비교상으로 0.2, 0.1로 나왔으니까 숫자 0을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합시다.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할게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다른 설명을 안 하려고. 에러라면 이 숫자 0 값을 표시하겠다. 이건 문자가 아니니까 쌍따옴표 묶을 필요 없습니다. 가로 닫고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윤곽이 딱 형태가 맞아 들어가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수강료 할인이 퍼센트인데 여기는 할인율이 실수값이네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놔야 됩니까? 이거 맞춰야지 형태를.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0을 0%로 0.1을 20%, 0을 0%로 0.1을 20%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요. 무슨 함수가 필요합니까, 일단? 데이터의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무슨 함수? 표시 형식 기능. 텍스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텍스트, 콤마. 아까 백분율 이야기 해드렸죠? 퍼센트 표시 해드렸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아까는 0.0 이렇게 했고, 지금은 0, 그냥 정수값만 표시하겠다. 그래서 퍼센트 먼저 계산이 되고, 숫자 0을 정수값 값, 숫자 부분을 정수값까지만 표시한다.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 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이게 쉽게 느껴지신다. 그러면 뭐,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난 건 아니고요. 몇 개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제가 때가 되면 들어오는데, 일단 전체적인 건 여기까지 해서, 크마 1급 중첩함수, 일반 중첩함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마 1급을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차에 경산으로 따지면 지금 5분 응선쯤 와 있나요?
5분 능선 좀 와 있습니다. 5분 능선. 엑셀이랑 산이 있는데 5분 능선 좀 와 있다고. 그럼 아직도 우리 저 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자, 이제 7분 능선을 넘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배열 수식갑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이 채 30분도 되지 않지만, 한 30분 가까이 남아있지만,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재는 103, 아닙니다. 125, 124페이지고요. 그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배열 수식이라고 나와 있나요? 배열 수식. 제목이 배열 수식입니다. 자, 그리고 저하고 같은 데이터 좀 입력해 주실래요? 같은 데이터, 뭐 위치는 크게 상관없고요. 잠깐만요. 1, 2, 3, 4, 5, 6, 7, 8. 뭐 서식은 마실 필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콧덤표 플러스 덤표 이퀄.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시킬 것 같아요? 뭘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응? 눈치채셨어요? 뭘 시킬지? 1 더하기 5, 2 더하기 6, 3 더하기 7, 4 더하기 8 계산하라고 아마 일을 시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꼴 1 더하기 2. 죄송합니다. 5. 자, 이런 형태의 셀 더하기 셀이라는 수식의 형태가 몇 개가 존재하죠? 여기 총 4개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도 셀 더하기 셀, 여기도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맞잖아요.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무슨 기능 써야 된다고요? 자동 취급이 써야 된다고요. 몇 번 써야 될 구조입니까? 지금은. 2번. 그러면 상대 절대 혼합 중에 이 주소는 자, 앞에 이 이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혼합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 경우를 다 고민해야 되니까 이제. 총 네 가지 형태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여기 오면 2, 여기 오면 2, 3, 여기 오면 F2, 여기 오면 F3. 그러면 행과 열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붙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상대 참조 H2도 똑같은 원리죠. 자, 여기서 내려가면 4 참조해야 되니까 H3, 여기 오면 6 참조해야 되니까 H2, H3, 여기 H4, I3, I2, I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행과 일이 다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체로 사용하는 거에 고정시켜야 될 부분이 없다라는 건 전부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 참조 얘기도 이해되셨어요? 정말 몰라서 짓는 표정은 아니시죠? 제가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제가 불안해서 말입니다. 불안합니다, 불안. 정말 알고 계신지 모르는지 판단이 안 씁니다. 이게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자, 화면 보세요. 열려 있다고요. 보고 갑시다. 자, 집에서 안 되겠습니다. 구구단 기억나시죠? 구구단. 이거 자동 치역이 2번 써야 될 구조라고 했잖아요. 수식에 대해 반복하는. 이건 한 번 쓰는 구조라 했잖아요. 그때 한 번 쓸 때는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2번 사용할 때는 상대질 때 고민하고. 자, 우리 지금 연습은 다 이것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옵니다, 시험에. 이것도 나온다고요. 자동 치역이 연속 2번 써야 될 구조도 나온다고. 지금 2번 쓰는 구조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건데 2번 쓰는 구조도 나옵니다. 이것도 연습할 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오늘, 내일까지 하면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뭐? 상대 참조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한 번, 자동 채우기 두 번. 그러면 맞잖아요. 1 더하기 5, 6, 2 더하기 6, 8, 3 더하기 70, 4 더하기 8, 12 맞잖아요. 그러면 계산 몇 번 하셨죠? 이 결과 4개가 나오는데 계산 몇 번? 4번 계산한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자동 채우기, 복사 붙여넣기 한 것도 뭡니까? 식을 작성한 겁니다. 좀 편하게. 그러니까 4번 작성한 거죠. 이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런 계산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 끝나고 하나, 하나 끝나고 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기능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직렬 계산이라고 합니다. 직렬 계산. 하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거. 자, 지우세요 이제. 6, 8, 10, 12 데이터 다 지우시고 네 개의 셀을 선택해 두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흰색 그 네 개의 셀 중에 흰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기준 셀이라고 합니다. 저 셀의 저 범위 안에서 저 셀이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엔터, 엔터, 엔터. 이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닌다. 자, 일단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습하세요. 제가 보여드린 건 필기시험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요런 상태에서 지금부터 저 따라오세요. 덧보잡을 하나 이야기할 겁니다. 이꼴 셀 범위, 이꼴 셀 범위 드래그 1, 2, 3, 4. 더하기 연산자 5, 6, 7, 8 범위 드래그. 자, 잠깐 대기. 혹시 더하기 연산 쓰는데 셀 범위 더하기 셀 범위라는 거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들은 다 셀 더하기 셀을 사용해 보신 거지 셀 범위 더하기 셀 범위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왜? 이건 저 식의 마무리는 잠깐만요. 아직 하지 마세요. 엔터를 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 시간. 왼쪽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두 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왼쪽 손가락으로.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저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같은 위치끼리 계산하고요. 계산 몇 번 한 거죠, 이건? 이건 계산 몇 번 했죠? 한 번의 계산으로 결과값이 몇 개가 나왔죠? 네 개가 나왔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병렬 계산이라고 합니다. 병렬 계산. 이런 병렬 계산을 하는 이런 수식의 형태를 우리는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배열 수식. 우리가 지금까지 엔터 쳐서 작업을 했던 수식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일반 수식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요건 병렬, 일반 수식은 다 직렬 방식입니다. 자, 요건 병렬, 결과값이 여러 개 나온다. 라는 의미의.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특징을 보면 각 셀 범위 단위로 계산이 되어지죠. 이 셀 범위를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바꾸면 이게 어레이입니다.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어레이. 그리고 어레이라는 건 그러니까 셀 한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수에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 여기 계산해서 여기 계산해서 여기 요런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마무리는 배열 수식이라는 녀석은 마무리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할 때 일반 수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 엔터 쳐서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서 병렬 계산인 배열 수식으로 작업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배열 수식 작업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배열 수식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배열 수식이라는 형태가 이런 계산 말고도 수식의 형태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워 나갈 건데 그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교재 125페이지로 갈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성별이 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배열 수식 이용하라 그랬죠? 우리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자, 그냥 저 따라오세요. 자, 일단 따라오시기 전에 암산하세요. 남자,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성별이 남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가로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암산해 보세요. 남자가 몇 명 있습니까? 어? 3명 있죠.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함수를 저거 계산할 겁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함수를 저거 계산할 겁니까? 남자 3명, 3이라는 값을. 대답이 안 나와요. 조건이 몇 개입니까? 남, 한 개. 개수, 카운트, 무슨 함수? 카운트 if.
통해서 저 계산하실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거는 일반 수식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그 방법이 아니고 배열 수식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요. 배열,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배열 수식을 도입한 계산입니다. 배열 수식을 도입한 계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배열 수식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형태인데 어쨌든 배열 수식을 이용한 특정 결과값을 인원수, 개수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지금부터 저 따라오세요, 이제.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이꼴 성별 범위 드래그 그리고 가져와서 이꼴 남이냐고 물어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B2가 남, B3이 남, B4가 남, B5가 남, B6이 남이라는 걸 한 방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표기하는 건 실제 저 안에는 6번의 계산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실제는 한 번, 우리 머릿속에는 6번, 죄송합니다. 5번 계산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렬 계산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병렬 계산은 엑셀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엑셀을 다루신 분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네요. 병렬이라는 구조를 이해해야만 엑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어렵잖아요. 한 번의 계산으로 여러 가지 값이 나온다는 생각 자체도 어렵잖아요. 우리는 하나 하고 하나 하는데. 그래서 이게 초창 엑셀 처음부터 있었다니까요.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지금 어쨌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누가 쓰고 있냐고요? 거의 대부분이 안 씁니다. 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 기능이 거의 뭐 사장이까지는 죽어가는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엑셀을 좀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이걸 하는데 이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엑셀 자격증에 나오냐고요? 크말 1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했죠. 크말 1급은 전혀 다른 세계의 자격증이라고. 일반적인 엑셀 자격증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 우리 시험 준비하는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다루, 이런 어려운 내용을 어디서 다루겠습니까? 크말 1급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엑셀을 전혀 다루지 않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니 얘는 직렬의 형태로 병렬의 형태로 계산을 하긴 하지만 그냥 얘는 직렬의 형태로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왜 어려우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병렬 그러면 힘듭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생각은 요거라 그래요. 요걸 표기를 하면 요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요 계산이 딱 끝나면 내부적으로 false, true, true, false, true라고 대답하겠죠. 응? 내부적으로. 자, 그리고 일단 요 나중에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는 익숙해지면 눈에 보일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저 따라오시고요. 자, 여기에 곱하기 1을 합니다.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true, false, false, true, true, false,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곱하기 1을 해버린 거잖아요. 저 그러면 상수값 1이란 건 배열수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고 해서 곱하기 1을 쓰는 건 모든 위치에 다 1을 곱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열수식에서. 그러면 같은 위치 계산하니까 그 모든 자리에 1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펄스 곱하기 1, 트루 곱하기 1, 트루 곱하기 1, 펄스 곱하기 1, 트루 곱하기 1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죠. 계산의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니까 일단은 사실 근본적으로 되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곱하기 연산이 안 되니까 저 트루 폴스가 곱하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변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트루가 우리 혹시 V루곱 H루곱 할때 혹시 기억나세요? 트루를 1값으로 환산하고 값에 표기하고 폴스를 0으로 값에 표기해서 V루곱 H루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엑셀은 폴스 값을 0으로 계산하고요. true를 1값으로 계산합니다. 엑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그러면 곱하기 연산자를 만나니까 이 녀석이 뭐 한술 연산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 값이 뭘로? 숫자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0과 1로. 트루 폴스가. 그러면 계산이 되고 나면 이제 중간 과정에 값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011, 011이라는 값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방금 남자의 개수가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3이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중간 과정에 데이터가 뭐가 남아있냐면 011, 01이 남아있다고요. 저게 3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처리해주면 3이 나타납니까? 저 5개의 숫자 데이터를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더하면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sum 함수가 필요하겠죠. 가로 열고 닫고.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자, 이게 sum 함수 안에 저런 형태의 인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그냥 일반 수식으로 이 녀석이 알아듣는다고요. 일반 수. 그러면 이 녀석 입장에 sum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일반 수식이라 수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인수를 덧보잡이라고요. 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엔터 치면 에러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계산이 안 되어집니다. 이 형태는. 자, 수정할 때 F이나 더블 클릭. 그러면 요걸 형태적으로 봤을 때 셀 범위를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그런 구조죠. 이걸 배열 수식이고, 배열 수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누른다. 그러면 엑셀에게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녀석이 방금 우리 전 머릿속에 있던 저 생각대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또 할까? 우리 교재에는 지금 두 가지만 하라 그랬는데 총 제가 6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내일 첫 시간부터. 자, 또 아래쪽 빈셀 선택하시고요. 자, 이건 성별 범위 이꼴 남. 자, 이번에는 if 함수를 쓰려고 합니다. if 함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단 여기가 일단 제가 요 배열 수식의 대응이 되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바닥부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높은 수준을 쭉 올려드릴 거니까 순차적으로 잘 따라오시면 시험 준비하는 지장 없고요. 일단 여기 밑바닥은 어차피 일반한 수식에서 오는 겁니다. 일반 수식에서. 앞에 잘 되어 있으면 여기 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생수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생수할 뿐이지 좀 익숙해지면 이것도 금방입니다. 자, if. 다만 이제 생각이 조금 많아지겠죠. 바로 열고 if 함수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럼 콤마. 1 때 무슨 값 표시할 거냐고요? 1값을 표시할 거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트루. 그러면 만족한다면 true는 1값을 표시할 거죠. 그러면 false일 때는 무슨 값 표시할 거냐고요? 0값을 표시하면 될 것 같네요. 응? 자, 그러면 false일 때 0, false일 때 0. 이렇게 하면 다 더하면 3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0이 있든 없든 만족한 자리에 0이 있든 없든 결과는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세요? 0을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거 합을 계산하는 거야. 0을 표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 0 값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 계산 방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필기 시험에 저 0 값을 표시한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원수 구하는 방법. 자, 보세요. 남자 인원수 계산하는 방법. equal count if, equal 배열수식의 sum, 배열수식의 sum if. 요렇게 나오면 나머지 하나가 작성이 되면 그게 필기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합을 다 그죠? 그러면 만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0 값을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 0 값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자, 0 값을 표시하려면 계산이 두 번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0 값을 표시 안 하면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 두 번의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0 값을 되도록이면 우리는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곳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고 그냥 바로 가로를 닫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현재 중간 요 일이 처리가 되고 나면 남아있는 값이 얼마죠? 1 세개 값만 남아있죠.
그럼 이게 우리가 남자 인원수 3명이 남았어요. 그럼 3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3이 나옵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주면. 다 더해주면 3이 나오겠죠. 이때 필요한 함수가 뭡니까? sum 함수가 필요한 거죠. sum 함수 안에 if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는 난생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열 수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Ctrl Shift Enter.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총 6가지 보여드리는데. 자, 앞에 보세요. 여기 sum 말고 3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sum 함수 말고 3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 중간 과정에 데이터는 1, 3개가 있는데 저걸 3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한다는 생각 빨리 버리시고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네? 이런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데이터인가요? 숫자 데이 1이 숫자 데이터가 아니고 그럼 무슨 데이터죠? 이런 지금 중간 과정에 1, 3개는 숫자 데이터잖아요. 숫자 데이터 몇 개 있습니까? 3개. 무슨 함수가 떠오르죠? 카운트.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자 수정은 똑같은 F에 놨다 볼 거죠. 그럼 썸 대신에 뭐? 썸 대신에 뭐? 카운트를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이 지금 하는 베일수 시간에 미치는 베일수식 근본적인 이야기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앞에서 다 한 걸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끝난 이 시점에 예? 커서가 깜빡거리는 이 시점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엔터 마무리. 자, 그다음 수고스럽지만 오늘은 31분에 안 갈 겁니다. 요거 다 하고 갈 겁니다. 자, 아까 방금 첫 번째, 자, 125페이지 첫 번째 내용이 있었거든요. 남자 금액의 합계, 그러면 남자 금액의 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42,000이네요. 그럼 여기에 42,000을 표시할 거거든요. 그러면 뭘로? 무슨 함수로? sumif 함수로. 아니면 배열수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이꼴 성별 범위 드래그 이꼴 남. 정말 이게 앞에 세 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미 이제 내용 사실은 근본적인 내용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계산은 폴스 트루 트루 폴스 트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렬로 요렇게 나와 있겠네요. 예? 지금 현재 요 사항은 폴스 트루 트루 폴스 트루로 나와 있겠네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까 개수거 계산할 때 이 곱하기 1을 썼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 1을 다 곱한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럼 지금은 누가 와야 됩니까? 어떤 값? 1값이 와야 돼요. 남자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려면 금액 범위가 1 대신에 금액 범위가 와줘야죠. 왜? 아까 원리가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곱하기 같은 위치니까 그러면 여기 C2, C3, C4, C5, C6 이렇게 했는데 곱하기 연산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럼 이 녀석은 0, 1, 1, 0, 1로 바뀔 거고 요 주소에 있는 숫자 값들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0 곱하기 만, 1 곱하기 15,000, 1 곱하기 만, 0 곱하기 2만, 1 곱하기 17,0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산하고 난 중간 과정은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0, 15,000, 만, 0, 17,000이 한 5개의 데이터가 남아있겠죠. 방금 암산할 때 남자의 합계가 얼마였습니까? 42,000이었잖아요. 저 5개의 값이 42,000이 되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합을 다 더해주면 합을 처리하면 42,000이 나오는구나. 됐습니까? 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걸 가지고 또 수업을 할 거니까. 썸 그리고 자 배열 수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하나 더, 또, 남자 계산한 방법 한번 더, 다른 형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방금 하신 겁니다. 형태는. 자, 이꼴, 성별 범위들의 꼴, 남. 이 가시. 자, 이번에는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고요. if 함수를 쓰려고 합니다. if 함수. if.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한다면, 자,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요렇게 계산한 거래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이제 중간 단계, 요거 내용이 없으니 중간 단계에 폴스 트루, 트루, 폴스 트루가 남겠죠. 거기에, 그러면 아까 개수 계산할 때는 1 했었잖아요. 인원수 개수 계산할 때는. 이 자리에 1을 표시한다는데 지금은 뭐가 와야 되죠? 금액 범위가 와야 같은 위치끼리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죠. 15,000, 10,000, 17,000. 됐습니까?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처리 방법이 없다. 굳이 0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뭐 어떤 값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면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어떤 값이 남아 있다고요? 15,000, 10,000, 17,000이라는 숫자 값 3개가 남아 있는 사항이다. 이게 이 값이 42,000이 되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더해주면 합을 계산해 썸을 처리해주면 42,000이 나오겠구나. 물론 일반 수식이 아니고 배열 수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어떻게? Ctrl Shift Enter.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배열 수식의 특징이 요렇게 들여다볼 때는 수정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데 셀을 선택하면 이렇게 배열 수식은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로. 보이세요? 이렇게 중괄호. 여기도. 여기도. 그다음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 금액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방금 했던 식 잘 봅시다. 지금 요 데이터 3개가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저게 평균이 되려면 무슨 어떻게 처리하면 평균이 나옵니까? 무슨 함수 처리하면? 에버리지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하셨던 이 수식의 썸을 뭘로? 에버리지로 바꾸면 되겠네요. 에버리지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바꾼 그 상태에서 에버리지. 요거 에버리지로 바꾸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세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이제. 자,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일반적인 이런 배열 수식의 형태의 꼴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뭐 개수, 합계, 평균값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 방금 6가지를 해보시는 과정에 뭔가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혹시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다 조건 처리해요. 조건 처리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아서 계산한 겁니다. 맞아요. 전체 식들이 다 6개가 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습니다. 뽑아서 특정 계산을 할 겁니다. 합계, 개수, 평균 이렇게. 그다음 그러면 그때 비교 연산 방법으로 조건을 찾는 방법이고요. if 함수 통해서 조건을 찾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점은 함수를 쓴다, 안 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중간 과정의 결과값에 우리는 0이 있다, 0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거. 보이세요? if를 쓸 때와 그냥 단순 비교 연산을 이용했을 때 0값이 있고 그 차이 보이세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역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가로 열고 그 조건을 뽑을 때 if 함수를 통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지금은 안 나오겠죠, 잘. 만족하지 않으면 금액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자, 잠깐만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때 처리 방법이 없다라고 처리를 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처리 방법이 무슨 값을 자, 여기에 만약에 0값을 냈다고 해서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0, 15,000, 0, 17,0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값이 14,000이 나와요? 아니죠. 나누기 3이 아니라 이번에 숫자니까 5개니까 나누기 5가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 때문에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는 처리를 할 거라고. 그래서 에브지 함수 가로 닫고 배열 수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이렇게 14,000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식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방금 에브리지, if를 통해서 뭐 썸 계산도 에브리지 평균 계산도 하셨죠? 그러면 어찌됐든 if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았을 때 이런 데이터를 뽑혀져 있잖아요. 최대값 찾으려고 하는데 무슨 함수? 세개 맥스 함수 쓰면 되죠. 최소값 함수 찾으려고 하는데 무슨 함수? 민 함수 쓰면 되죠. 그러면 라지 함수 써도 돼요? 최대값 찾을 때. 스몰 함수 써도 돼요? 최소값 찾을 때. 그 내용이 교재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한번 12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표,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 해서 한번 보세요. 그 뭐 제가 설명 안 드린 이제 내용, 인덱스 매치도 있는데 그 나중에 이해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또 설명드릴 텐데 그 위에까지 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하신 건 조건 한 개입니다. 조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내일 실습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잘 돼야 다음 내용 진행할 수 있거든요. 내일은 배열 수식부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돌아가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조심히 돌아가시고 나가실 때 출결 체크 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 씨는 나중에 7층 내려가시면서 한번 더 적고 돌아가세요.